혹시 AI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도 뭔가 나의 실력은 늘지 않는 것 같으세요? AI한테 질문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뻔한 답변만 받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아, AI 이거 답답해서 못 써먹겠네. 그러느니 내가 직접 하고 말지. 이렇게 종종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소울정 채널에서 노정석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완전 큰 충격을 받았어요. AI가 뻔한 대답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제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AI를 최대치로 활용하는 핵심적인 원리 두 가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파트너 책쓰기 코치 안나입니다. AI 시대가 왔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피드에 보면 AI 콘텐츠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죠. 하지만 저는 사실 좀 멀찌감치 지켜보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영상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울정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스타트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최초로 구글의 엑시트에 성공한 노정석님의 인터뷰였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구글 본사에서 AI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던 분이 해주는 얘기라서 그런지 지금껏 제가 보아왔던 어떤 AI 영상보다도 더 강력한 임팩트를 줬습니다. 노정석 대표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노벨 수상자들의 수준을 뛰어넘은 게 현재 AI.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요. 뭐 AI가 아직 못하는 거 많잖아. AI는 이런 거 시키면 제대로 못하던데. 그런 생각들을 해왔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따끔한 일침을 가합니다. 이런 거 못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멍청함이 전염되지 않게 절연하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AI가 수준 낮은 대답을 하고 있다. AI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내가 질문하는 수준에 맞춰서 AI가 대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냥 내가 감기 걸렸어 라고 질문을 하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봐 라고 하지만 그 감기에 관련된 논문 데이터를 넣고 질문을 던지면 정말 높은 수준의 대답이 나오는 것과 같이 질문자의 수준에 맞춰서 대응하게끔 학습되어 있는 게 바로 AI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AI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전에 그냥 질문으로만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노정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질의 인풋을 많이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지금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AI 쓰고 있는 방식은 뭐 설명 몇 줄 넣고 프롬프트 입력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마치 내 마음을 다 읽은 듯한 고퀄리티의 답을 내어놓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이건 마치 재료도 주지 않은 채로 요리사에게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음식을 내놓아봐 라고 때를 쓰는 손님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과거 직장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유능한 에이전시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실무자들이 이랬어요. 아무리 똑똑한 에이전시를 데리고 와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면 쓰레기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비싼 돈을 들여서 천재적인 전문가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고퀄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AI가 등장하자 나에게 이제 슈퍼 천재 비서가 생겼으니 이제 못할 일이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큰 착각이었습니다. AI라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비서를 두게 된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똑똑해져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제대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시키고자 하는 일의 본질을 어느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써야 하나? 이 영상의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결국에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 두 번째, 양질의 학습.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을 시켰을 때 우리는 AI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큰 틀에서는 알고 있어야지 무언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책 쓰기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쓸 때도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책을 쓸 건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고 싶은지를 정하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하면서 그 분야를 마스터를 해야 그것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고품질의 학습량을 채우지 못한 이상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독서라는 사실을 또 깨달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AI가 이렇게 훌륭하게 여러분들을 어시스트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왜 책쓰기 코치가 필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책을 쓸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전체 시장에서 내가 있는 위치를 알고 다른 책들과 나의 차별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들과 연결시켰을 때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옆에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줄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책의 퀄리티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AI와 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대화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코치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스코프를 벗어난 생각의 확장을 도와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글의 퀄리티가 더 높아질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AI와 함께 책쓰기를 하고 있는데 원하는 수준의 퀄리티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책쓰기 안나에게 연락주세요.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커피챗을 신청하시고 혹은 단톡방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